빅터차하고 내정자하고 워싱턴, 쉽게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라는 게 가장 많이 지금 미국 언론이라든가 워싱턴 외교부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네. 빅터차 지금 CSIS 연구소의 한국 석재는 원래는 대북 강경파로서 부시 행정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이제 백악관 아태 담당 보좌관을 지내면서 그렇죠.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아주 실무를 총지휘한 사람인데 당시에 이 빅터차는 우리나라 진보 진영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레이지 호크라고 불리면서 아주 대북 강경책을 대책 없이 막 그냥 추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진보 진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이클 그린 당시 또 아태 보좌관과 더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네. 보면 네. 지금은 대통령 특보하고 있는 그 문정인 교수도 미국에 네. 자주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와서 네. 저 빅터차하고 막 논쟁을 많이 했었죠. 그때. 논쟁을 벌였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문정인 교수의 대북 온건 정책을 지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빅터차 설전을 많이 벌였는데 이 빅터차가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정권 때는 그냥 한마디로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연구소와 교수 학교만 다니다가 다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니까 네. 어쨌든 간에 한반도 전문가로서 이번에 대사 물망에 오르고 내정까지 됐는데 이번엔 또 재미있는 게 원래 대북 강경파였는데 그보다 더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또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그래서 낙마했다 하는 상당히 좀 또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쪽은 여차하면 북한이 코피를 흘리게 만드는 작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 등을 제한적으로 폭격해가지고 북한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핵 능력을 저하시켜가지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이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군사 옵션을 고려 중이었는데 빅터차 내정자가 인준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견이 너무 커지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주한 미 대사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서울에 이제 맞을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돌연 지난달 초에 내정을 철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 한 달이 흘렀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 정부는 몰랐고 미국에서는 통보도 해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월 20일 날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가 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동안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주한 미 대사가 13개월입니다. 공석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관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사 보면 마크 리포트 대사가 굉장히 한국과 가까운 사이였고 그 이전에 뭐 썬김 대사도 있었고요. 한국계. 그다음에 심은경이라는 말로 부를 이름까지. 정도로 그렇죠. 한국과 가까웠던 그런 미국 예. 여성 대사도 있었죠. 대사도 있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빅터차가 북한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하고 차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저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빅터차 교수가 주한미 대사로 내정된 게 지난해 6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추적을 해보면 내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빅터차 교수가. 근데 내정된 이후에는 발언을 많이 자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준 과정 이런 것들을 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연말에 낙마를 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빅터차 교수의 그러면 입장이 바뀐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인이 지금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말에 다시 한 번의 청문 비슷한 어떤 문답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코피 터트리기 전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이거에 대해서 빅터차 교수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낙마 사유였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미국의 백악관이든 미국의 조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아닐 것인데 왜 연말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11월 말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때 미국이 상당히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빅터차 교수에게 다시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다시 되묻고 이것이 마지막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서 최종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렇죠. 좀 삐딱하게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그 전에 백악관이 입장을 몰랐던 게 아니라 백악관 입장이 강경해졌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추론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이걸 엄중하게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문제는 낙마가 지금 뭐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럼 대사가 다시 지명되고 인준을 거쳐서 한반도로 한국으로 부임하는 과정이 빠르게 될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것도
의문 사항인데 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빅터 차가 워싱턴 포스트에 자기가 낙마됐다는 얘기가 또 나오자마자 저렇게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코피를 터뜨리는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이다. 만약에 대북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이 보복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 그 표현에 따르면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 때의 북폭 위기라고 하는 것도 저거였고 2002년 부시 행정부 때도 한번 저거를 진지하게 검토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도 포기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3차 시도인데 이 상태에서 지난 연말에 미국 그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그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분위기로 좀 급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